자, 그럼 지금부터 다양성이 꽃피는 존중의 혁신 미래교육 2024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가지 우아한 관계 맺기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 달라진 학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사람과의 관계 맺기 그리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1부 강연 첫 순서로 우리 조희원 교육관님을 모시고 강연을 이제 듣겠는데요. 제목은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는 서울교육이라는 주제로 짧고 굵은 강연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강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또 김현수 교수님의 또 좋은 특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와 부모님들의 관계. 오늘은 지금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형 학교라는 공동체적 학교 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의 뭐라 그럴까 큰 가치 방향이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형 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3단계 교육혁명론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교육 입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을 통해 입국, 나라를 세웠다. 두 번째, 국토인생입니다. 국제 공동 수업입니다. 요걸 위해서 저희는 토론 교육은 전통적인데 강화하자. 사실은 관계도 우아한 관계는 내가 타인의 눈으로 이 관계를 바라볼 때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로 맞춤형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아이마다 수학이다 그러면 학습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춘 방향으로 이미 사교육은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형 학교. 정말 공동체적 관계가 어우러지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갈등이 극단화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작은 사회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그대로 사회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와 있어요. 권리의 충돌은 이게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아까 그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너무 쉽게 억압됐잖아요. 존중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화되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는 방향으로 그런 법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모두가 다 자기 권리는 양보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막 충돌이 되죠.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충돌이 있는 겁니다. 학교 폭력? 그럼 강력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하면 학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강력한 처벌을 하면 애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소돼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는다? 강한 처벌은 더 많은 소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권을 관한 강한 법들을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학교를 정말 공동체형 학교로 좀 재건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적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다 각자의 권리도 존중받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당당하게 학교에 초대되는 겁니다. 학생도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 조례,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대우하는 겁니다.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형 학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원리는 신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또 제가 법화, 사법화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있어야죠. 극단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넘는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을 또 신뢰로 일정하게 좀 바꿔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학생인권 조례나 이 교육
그 개혁의 중에 주시면 학생을 단순한 훈육의 대상, 미성년자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 교권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 문화적 요인,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사법화의 경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의 매를 부활시키면은 교권이 회복되나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싸구려 해법이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것 좀 하나 해주시면,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선생님을 갖는 것.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때 아이의 행복도 있는 거예요. 바른 인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삼심을 얘기합니다. 3가지 마음입니다.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아까 학생 인권조례를 포함한 겁니다. 이게. 교사가 학생을 존중해야죠, 당연히. 학생은 선생님을 오랜 동안 이게 미덕이었죠. 존경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협력적 마음을 가져서 이 삼심이 어우러져서 꽃필 때 공동체형 학교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상담받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늘었어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크게 이 4가지 이슈가 범주화되고 이 4가지 이슈가 제일 많은 그런 그룹이었는데,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요즘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친구가 어렵다. 초등학생도 친구가 어렵다. 중고등학생들도 친구가 어렵다. 왜 이렇게 친구가 어려울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확실히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시기에 친구와 만나지 않고 지내는 아이들일수록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기가 어렵다. 친구하고의 갈등, 이걸 정말 어려워한다. 이제 큰 스트레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는 이제 큰 심리적인 지지가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요즘 아이들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힘들다. 많은 학자들이 프렌드십 팩터, 어떤 아이들이 우정을 잘 맺는가 이런 걸 연구해 봤더니 5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의 아이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아이들이 이제. 예. 나 어때? 그러면 예뻐 이래야지. 나 어때? 그러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애들 이제. 예. 양보와 배려는 아이들 사이에 인기에 아주 큰 요인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3번째, 요즘 사소한 친절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친절하면서 그다음에 매력과 호감이 있으면 갈등도 잘 해결하고 인기도 좋은 아이가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갈등 유발 내지는 굉장히 힘들게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사실 이 거꾸로의 아이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여기 갈등이나 폭력에 많이 연관되는 아이들의 성향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은 공격적인 아이들을 힘들어해요.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 이런 친구들이 가장 인기가 없고 애들이 피하고 친구 사귀기가 힘든 상태죠. 그리고 동시에 친구들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케아라는 회사가 38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족과 함께 얼굴 보며 웃는 시간이 우리가 그 38개 국가 중에 제일 적대요. 이러니까 사실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커질 요소가 너무 커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경험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가족과도 편하지 않고요. 대화는 쉽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갈등 해결을 잘하는 청소년기를 잘 보내는 부모의 특징 3가지를 꼽아라. 민주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민주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어찌됐든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권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두 번째, 청소년기 때 아이들에게 갈등을 오히려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잘 쳐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코치 같은 부모가 이제 아이들한테 청소년기를 잘 보내게 해준다. 청소년 자녀의 갈등 해결 전제 5가지. 청소년 자녀와 거의 대부분은 갈등이 있어요. 청소년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며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 다음 청소년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이기기 위해 살지 않아요. 이렇게. 싸울 일을 많이 만들어요. 싸울 일을 줄여요. 싸울 일을 줄인다. 그래서 덜 싸우면서 갈등 해결은 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몇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해주는 게 더 이제 현명한 부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감은 원천이 약간 엄마의 지지예요. 부모의 지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내 아이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고 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 아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그게 그냥 아이의 자신감과 비례해요. 우리가 마음은 공감해 주지만 행동은 지지해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먼저 공감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고 먼저 예스를 해주고 기회를 보자고 하는 게 중요하고 힘든 거 알아주고 힘든 이유 인정해주고 안심시켜준다. 모든 갈등 해결의 가장 최고의 간단한 효과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다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이제 일정한 시간의 타임아웃. 그것은 아주 감정 조절을 잘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특성을 잘 아나요? 청소년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장래에도 되게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특성이 있고 뭘 잘한다고 자꾸 말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아이와의 소통을 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아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잘 키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여튼 5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제.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힘들다고 하고 가족은 싫고 친구는 좋다는 애들이 많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 이유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멘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쓸데없는 공부 왜 해야 돼? 딱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에 애들은 요즘은 전혀 설득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으로는 공부 동기가 안 생겨요. 인류에 대한 기여,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새로운 발명,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개척 이런 것이 오히려 공부 동기가 된다. 힘든 일을 하지 않게 키워놓고 힘들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 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갑자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때 너무 당혹스러워서 잘 못하겠다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게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걸 알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이 크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아이들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좋은 그런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또 공감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